GPT로 정적 크롤러 개발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GPT한테 정적 크롤러의 한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정적 크롤러가 웹페이지의 소스를 다운로드하고 분석해서 수집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적 콘텐츠 처리의 어려움. 네. 스크립트가 돌아가거나 뭐 로딩할 때 어떤 기능들이 걸려 있는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로드되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요. 그리고 로그인 기능 같은 거, 세션 관리 같은 거, 크롤링하라는 웹페이지가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패시가 있어야 되거나 또 세션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세션을 관리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처리, 뭐 예를 들면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이벤트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는 이제 정적 크롤러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좀 어렵죠. 네. 프롬프트는 제가 그 발표 자료 상단에 올려놨으니까 프롬프트 링크 같이 접속하셔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봇 배제 표준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애초에 그냥 접속 자체부터 데이터를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크롤러가 이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위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속도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큰 데이터셋을 다룰 때는 처리 속도랑 메모리 사용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웹페이지 구조의 변동성에도 취약합니다. 웹페이지 구조가 변경될 경우에 HTML 구조가 변경되거나 껍데기가 이제 변경이 되면 크롤러도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네, 그래서 동적 콘텐츠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스크래핑 프레임워크나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GPT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 어떤 사이트를 제가 수집을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당 사이트 이용 약관을 준수하고 로봇 배제 표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GPT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을 해주죠. 그래서 10개 사이트를 추천받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랑 나무위키 2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로봇 배제 규칙을 준수하고 이용 약관을 확인을 해서 해봐야 되는데 한국 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예시로 2개를 준비해 왔고요. 정적 크롤러 개발 스텝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먼저 추출을 하고요. 그래서 페이지 통째로 출력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그다음 개발자 모드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 예를 들면 문자열 사이에 있는 특정 텍스트만 추출하는 방법. 이거 말고도 이제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가공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런 방법이랑 그리고 기본 입출력. 그래서 뽑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 URL은 이렇게 PPT에 제가 써드렸고요. 나무위키, 챗GPT에 관한 게시글, 오늘 대상 URL로 테스트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지피터스 유튜브 채널에 있는 비디오도 어, 오늘 긁어볼 이제 대상 URL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배제 표준 들어갔고요. 나무 위키 홈루트죠. 저희가 나무.점 위키가 홈루트더라고요. 그래서 슬래시 robots.txt 들어가서 배제 표준을 확인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allow가 다 거의 다 되어 있고 제가 쓸 부분은 allow 슬래시 w더라고요. 링크가. 그래서 슬래시 w가 허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잘 썼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disallow가 있었는데 disallow에 해당되는 링크는 아닌 것 같아서 썼고요. 네, 슬래시 W가 언로우에 있었죠. 그리고 지비터스 비디오, 슬래시 비디오도 여기 배제 표준에 디스얼로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파이썬 리퀘스트로 이렇게 URL을 제가 줬고요. 에 get 요청을 보내서 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고요. 프롬프팅을 하실 때 핵심 키워드가 파이썬 리퀘스트 그리고 요청을 보내실 URL, 그리고 get 요청. 요 키워드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GPT가 잘 인식해서 대답을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론이죠 하면서 이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파이썬 코드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한 줄 한 줄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임포트 리퀘스트는 이제 제가 커피 머신에 저번 주에 비유를 했잖아요. 파이썬이 이제 커피 머신이라고 친다면 이제 임포트 리퀘스트 저 줄은 원두를 가져오는 원두를 머신에 장착하는 그런 코드라고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URL을 기재를 했고요. URL은 하고 다운표에서 저기 링크 싱글 다운표에서 넣어놨고요. try except는 일단 해봐라 뭐 이런 뜻이고요. 오류가 나면은 오류를 출력해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quest.get URL 해서 get 요청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면 예외를 일으킵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GPT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 텍스트를 출력하는 기본적인 코드를 짜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롬 단축키로 F12로 개발자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여기 상단에 그 커서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제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 잠시만요. 네. 그래서 고급 공유로 화면 공유를 해드리자면 잠시만요. 네, 여기서 F12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자 모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커서 모양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제목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 제목 타이틀에 있는 여기다 커서를 댄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주변에 이런 코드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뭐 비디오 타이틀 링크구나. 그러니까 아이디 값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면 뭐 클래스가 있거나.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을 찾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 부분들이 다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겠죠. 아니면 뭐 나무위키의 경우에는 나는 뭐 특징 및 인터페이스에서 요 부분만, 요 채팅만, 텍스트만 가져가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쭉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발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인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텍스트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리스트업 해주고 함수도 작성해줘 라고 이어서 아까 그 했던 리퀘스트로 작성해달라는 거에 이어서 다시 프롬프트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RE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을 해줬고요. 또 문자열 메소드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안을 해줬고요. 또 뷰티풀 숲이라는 이런 모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해줬고요. 또 문자열 분리 및 조합하는 이런 방법들도 제안을 해줬습니다. 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TML 요소들을 없애는 함수도 만들어줘라고 제가 이어서 프롬프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안 줬던 뷰티풀 숲을 사용하라는 그런 예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했더니 이제 숲.getText 해서 어, 없애주는 여기 주석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HTML에서 모든 태그를 제거하고 텍스트만 가져옴이라고 되어 있죠. 저 코드를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함수를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도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해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똑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은 첫 번째 아웃풋은 이제 전체를 긁었을 때 텍스트를 추출한 결과물을 여기다 저장을 했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예를 들면 아까 특징 및 저거를 원했어요. 특징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이제 그걸 아까 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 AI 플랫폼 회원가입 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 텍스트만 가공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아까 기존 요거에서 그냥 링크만 바꿨고 조금만 기능 추가를 더 해서 돌렸고요. 네, 유튜브 비디오에 돌렸고 이제 이거는 HTML 요소를 날려버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열을 잘라주는 기능을 제가 아래 if 텍스트 땡땡 저기 하단에 제가 조금 더 몇 줄 더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개발자 모드에서 봤었던 그런 정체불명의 그런 개발자 코드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내가 거르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게끔 제가 임시로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만 프롤링 기초 데이터 수집 이해하기 뭐 인공지능 역사 1시간 완성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올렸던 제목들만 출력해서 저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드도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습하는 방법을 제가 화면 공유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고급 공유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네, 요거였죠. 네, 요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 프롬프트에서 이제 몇 개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더 추가된 거를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작성한 게 이 find between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문자열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만 뽑아내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함수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게 이제 요쪽 줄까지거든요. 여기 save to txt, save text to file이라는 여기 줄 여기까지가 제가 복사를 한 거고 그 뒤에 요거 두 줄을 제가 작성을 했고 find between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돌리면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요.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돌리면 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대로 돌렸을 때 요 데이터를 주거든요. 아까 나무위키에서 요 전체죠, 이게 전체. 그러니까 전체 텍스트를 다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가 특징 및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텍스트만 만약에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패턴을 잡아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문자열 사이에 있는 그 값을 뽑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거를 작성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패턴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일단 먼저 검색을 해요. 이게 특징 및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2점 특징 및 인터페이스 편집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앞에다가 이제 문자열 사이사이에 있는 그 텍스트만 추출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텍스트, 뒤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패턴을 잡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 및 배경, 편집 여기를 찾아가면은 뭐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 다음에 등장 배경 편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에 등장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렸을 때 run 한 다음에 run 모듈 하면 돌아가거든요. F5를 눌러도 돌아갑니다. 돌렸을 때 파일을 특징 및 인터페이스 .txt로 저장을 하는 걸로 제가 개발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 및 인터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서 뽑아서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링크가 안 들어가지시나요? 네. 네, 누리님께서 올려주신 저 링크에 한번 접속 부탁드립니다. 발표 자료 여기입니다. 요 프롬프트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코드도 제가 여기서 올려놨어요. 테스트 1.py, 여기 테스트 1.py가 위키백과고요. 테스트 2.py가 유튜브입니다. 네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징 및 인터페이스에 해당한 텍스트만 잘 추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코드 리뷰를 하자면은 아까 그 복사한 코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get text from URL이라는 기능이 이제 URL에서 텍스트를 뽑는데 근데 모든 태그를 제거하고 텍스트만 가져오는 기능을 뽑아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거를 아까 GPT가 프롬프트에서 추천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ave text to file이라는 거는 그 텍스트를 그 문자열로 뽑은 텍스트를 텍스트 파일로 이제 뽑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일명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save text to file을 실행을 했고 이제 이걸 output.txt로 먼저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nd between 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find text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한 뒤에 이거를 특징 및 인터페이스.txt로 저장을 했고요.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유튜브 코드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 2를 만들었어요. 네, 테스트 2를 만들었고 URL만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고 URL만 바꿨어요. URL만 이제 유튜브.com gptus 비디오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output2.txt로 이제 유튜브 페이지에 요청을 쏴서 얻은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원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자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형식들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검색이 안 될 경우에 이 텍스트로만 인공지능 뭐 역사 1시간 완성, AI의 탄생부터 GPT-4까지 요것만 조사를 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찾아졌죠? 근데 이제 제목 텍스트가 뭐 앞에 형식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요 부분만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2.py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메모장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임의로 그냥 프로그램명을 테스트 2.py로 한 거고요. 이제 유튜브 제목 추출하는 그런 정적 크롤러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 아이들이 메모장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아이디를 키고 test2.py로 저장하신 거예요? 지난 강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강의 참고하셔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어떻게 뽑았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틀이랑 뭐 텍스트 여기서 자르고 그리고 뭐 여기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뽑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르게끔 제가 코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리뷰를 하자면 아까 요거 그 GPT가 추천해준 함수는 거의 다 그대로 썼고요. 그 대신 HTML에서 모든 태그를 제거하고 텍스트만 가져오면 요 부분만 지웠습니다. 네, 이렇게 샵샵을 샵을 붙여주면은 주석 처리가 되거든요. 빨갛게. 그럼 이거는 실행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단축키가 있거든요. 단축키로 Alt 3으로 이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이시면은 이제 요 코드는 실행할 수 없게끔 잠가 놓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제 HTML 태그가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유튜브랑 나무위키의 페이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모든 태그를 제거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로 주석 처리해서 잠가 놨고요. 요 기능이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이 안 돼서 이제 저장을 하니까 이제 요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을 잘라서 나눠주는 그런 코드 몇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 되네요. 요거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목 리스트라는 곳에 제가 저장을 하려고 제목 리스트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이제 아까 URL에서 가져온 요 데이터들이죠. 요거. 네, 요거를 이제 나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점 스플릿이 이제 나누는 말 그대로 문자열을 잘라서 나눠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문자열을 분할해서 문자가 포함된 부분 문자열의 리스트를 반환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했고 아까 패턴을 연구해서 보니까 앞에 요런 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스플릿 함수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잘라서. 근데 여기서 자른 다음에 다시 잘라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다시 find between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 따옴표랑 따옴표 사이잖아요. 이 부분만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W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W 그 백슬래시 아래에 있는 키 그리고 N 이게 다음 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엔터 다음 줄로 이제 이제 제목만 이제 뽑아서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다시 그 뽑은 문자열을 유튜브 타이틀이라는 곳에 차곡차곡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끔 다시 save text to fil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드렸던 요 결과물이 나왔고요. 네, 한번 보시면은 크롤링 기초, 뭐 인공지능 역사, 스테이블 디퓨전, 뭐 매직 디자인, 8일 상품 이거 다 이제 제목이 추출돼서 이렇게 저장이 됐죠. 네, 여기까지 이제 실습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정적 크롤러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사실 동적 크롤러 부분에서 다룰 부분도 많고
이어지는 개념들도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 일단 설명드렸고요. 네, 저 GPT 3.5로, 전부 다 3.5로 프롬프트를 했거든요. 3.5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연이랑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이랑 실습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공지사항은 이제 다음 세미나는 12월 6일 8시에서 9시 진행을 하고요. 이제 DPT로 동적 크롤러 개발하기 진행할 예정이고 수직 게시판에 활용 사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 중이거든요. 네, 유튜브 보고 몇 번 더 연습해 보시는 게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기본적인 코드를 활용해서. 네. 그래서 Q&A 실습 시간 네, 한 30분 정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컴퓨터 앞에 계셔서 화면 공유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제가 봐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발표한 이 파이썬 코드를 직접 복붙해서 되는지 작동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이 링크나 아니면 뭐 사이에 있는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 다 바꿔줄 수가 있겠죠. 파일명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네,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시연에서 텍스트 비트윈 문구가 공유해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를 제가 GPT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서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발표 자료의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제가 코드를 넣었어요. 여기 요겁니다. 요거. find between. 네. 요 코드 복사하셔다가 쓰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GPT가 정부 사이트 거는 어세스 가능할까요? 동적 크롤러는 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적 크롤러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회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제 괜히 막아놓은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시도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해보면 되겠지만 혹시나 문자를 스플릿 말고 정규식을 추출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정규식으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추출 방법에서 이제 정규 표현식도 이 친구가 추천을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그냥 문자열 메소드 2번에 해당되는 방법과 또 3번 정도만 이제 해봤고요. 문자열 분리및 조합 요것도 이제 해봤네요. 그쵸? 네, 말씀해주신 정규 표현식 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GPT한테 이제 RE 모듈을 사용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패턴은 이거야. 뭐 예를 들면 뭐 특수 문자를 제외하고 문자열을 내가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이썬에서 RE 모듈로 특수 문자를 제거한 정규 표현식을 함수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GPT가 잘 만들어줍니다. 물론이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규식으로 뭐 특수 문자를 제거하는 정규 표현식 이렇게 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수 문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텍스트로 가공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GPT한테 물어서 사례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류가 난 것도 사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세미나에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인터넷 방송하는 느낌도 나고 하거든요. 별풍선을 좀 열어놔야겠어요. 별풍선을 열어놓으면 제가 좀 더 텐션이 오를 것 같거든요. 받을 때마다 텐션이 오를 것 같은데 크롤링이 법적으로 그 그레이 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로버스.txt에서 디스올럭을 명시한 것은 크롤링이 불법이겠죠. 아,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게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사실 뭐 과태료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단속을 당해야 이제 걸리는 거고, 디스오너라고 되어 있어도 불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애초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좀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암암리에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가능하면 디스오너에 되어 있는 건 안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상업적인 용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그래도 네. 혹시 아웃풋 저장되는 위치 변경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네임은 뭐라고 이제 제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 C 드라이브나 뭐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뭐 내가 원하는 뭐 폴더명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 경로도 붙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현재 폴더에 output.txt를 만들라는 그런 말이고요. 여기에 파일 네임에다가 경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지금 페이지가 1, 2, 3, 4, 5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모든 페이지를 살펴보고 싶으면 동적 크롤러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동적 크롤러 쓰시거든요. 정적 크롤러로 긁을 수 있는 페이지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요즘은.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특정 단어에 관한 크롤링을 해서 알림까지 받는 프로그래밍은 크롤링 입문자가 하기 어려울까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게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이 돌아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죠. 네, 어느 정도 노력과 기본적인 네, 그런 기능들. 뭐 알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파이썬으로 알려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해야 돼서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사이트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를 구글에서 크롤링해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파일로 저장해 주도록 할 수 있을까요? 구글에 가능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동적 크롤러 아마 수강하시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오류가 몇 개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시간에 아무래도 다 퇴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없으신가 봐요. 8시 입장인데 이미 시작하셨더라고요. 앞에 놓친 부분도 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유튜브에 올려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Q&A도요. 네. 우경 매니저님이 해주실 겁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시는 중이세요? 그럼 혹시 화면 공유로 잘 되어 가시는지 제가 20분 정도 봐드릴 수 있거든요. 네. 잘 이해되는 부분 잘 넣겠습니다. 잘 안 되어 가시는 것 같아서 5분 안에 프린트 괄호 텍스트로 스퀴즈드 테스트 814 라인스라고 뜨고 있는데 맞아요. 길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라인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안 하고 텍스트 파일로 결과물을 받으면은 아마 응답 없음이 아니라 잘 될 거예요. 근데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네, 길어서 응답 없음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Warning, you're using PIP 버전 21.2.3. 세팅이 문제이겠죠. 저거는 네, 이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오류까지는 아니고 오류라고 보기는 애매한 그냥 경고 정도? 최신 버전이 있으니까 최신 버전 사용해라.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1 버전을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콜앱으로 하고 있는데 해도 되나요, 공유? 네. 화면 공유 지금 중지할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콜앱으로 하셨고, 어, 몇 개 함수가 이제 중복되는 게 있네요. 네,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트롤링이 돌아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요 코드이신데, 네, 복사하셨고,
클라이언트 에러가 나네요. 콜앱에서 요청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게 다 서버이기 때문에 막아놓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네.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아, 제가 이거 지금 매니저 하고 있는데, 이 네네. 사이트를, 제가 원하는 다른 걸로 해도 될까요? 아,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NCBI 물어봤던 사람이. 음, 음, 잠깐만. 근데 이게 안, 이거를 콜앱 말고 저 일반 파이썬에서 혹시 해보시겠어요? 이게 제가 컴퓨터를 안 쓴 지 오래돼서 아, 안, 네네. 오마이갓, 잠깐만. 리퀘스트. 시간을 좀, 많이 꺼버렸네. 잠깐. 그냥 나무위키로 하는데, 액세스 가능한 게 유튜브로 바꿀까요? 아, 나무위키도 사실 액세스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아, 콜앱에서 콜앱 정책에 맞지 않으면은 네, 막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음, 그래서 원래 기존 파이썬 코드로는 돌아가는데 콜앱에서 안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해야 되지, 그러면. 네, 잠시만요. 그 리퀘스트를 했잖아요. 그 try except 저거 지우고 저 리스폰스는 request.get URL 바로 URL 저것만 복사해서 URL 밑에다 넣고 실행해 볼까요? 이걸 네. 지우라고요? 아, 그것만 복사하고요. 네. 그리고 복사해서 URL은 밑에다가 붙여 넣어 볼까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다 지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세 개만 복사해서 다시 실행을 해서 오류가 나나 볼게요. 오류가 안 어, 나나요? 안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URL로 원하시는 URL로 URL 바꿔볼까요? 원하는 URL. 네네. 아, 네, 잠시만요. 다음에 네, 해보시겠어요? URL 바꿔주시고 출력을 한번 해보시죠. 되는 거밖에 해봤겠죠?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프린트 괄호 제가 채팅에 코드를 드렸거든요. 프린트 괄호 네. str 괄호 리스폰스 해서 제대로 페이지 로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줌 채팅에 제가 코드 하나 드렸거든요. 네, 이거 네, 맞아요. 실행해보시죠. 리스폰스 200.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리스폰스 점 텍스트. 네, 이걸로 해주시겠어요? 리스폰스 뒤에 점 텍스트도 붙여주셔야 돼요. 네, 실행 하면은 쭉 이제 코드가 나오죠. 음, 그러면 아까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해드렸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어떤 문자열을 뽑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분석을 해봐야겠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네. 네네. 이거 잘못했다.
혹시 지금 해보신 사이트 링크 공유 가능하신가요? 저도 한번 보려고요. 네. 네.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딱히 뭐 막아놓은 그런 게 보이진 음, 않아가지고. 강의. 와, 너무 신기하다. 네, 비슷하게 찍히네요. 그쵸? 그래서 네. 찍힌 거에서도 2차 가공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뭐야, 여기 중복했네. 잠깐만. 제 중복한 거죠, 이거는. 중복한 게 아니에요. 중복했네. 중복했. 중복.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데 이제 시연이 필요하다. 그런 분 계실까요? 화면 공유 중지할까요? 일단은 요청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계속 하셔도 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 9분 정도 남아가지고. 아웃북 점 테스트 열어볼까요? 아, 네, 열어보시죠. 왜 안 나오지? 폴랩에 저 폴더 모양 저기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뭐지? 이거야? 네. 여기 있구나. 여기 저기 있구나. 있다. 네, 그리고 저장이 됐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두 번째, TXT2로 진행하면 유튜브는 제목이 잘 크롤링이 되는데 네이버 뉴스로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막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구조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정적 크롤러 막아놓은 데가 있어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웃풋 3는 뭘까요? TF8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아웃풋 3요? 잠시만요. 3 뭐였지? 아웃풋 3가 제목만 놓는 파일이었습니다. 네, 제목만 이제 find between으로 이제 제목만 추출해서 나온 결과물. 그게 아웃풋 3였습니다. 네. 네이버 뉴스는 아마 동적 크롤러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이트가 조금 허접하거나 뭔가 보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곳이 대부분 정적 크롤러가 되고 웬만한 사이트들은 거의 한국 사이트들은 많이 막아놨어요. 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뽑아가는 행위가 서버비거든요. 사실 다. 서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도 발생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기술적 조치를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유튜브 제목을 크롤링할 때 제목이 몇 번째까지 되는 부분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10번째 제목까지만 내가 최신 10개만 뽑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아까 제 코드가 이제 리스트 전체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0번부터 시작해서 0번째에서 뭐 10번째까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번째에서 10번째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제목이 되는 부분도 몇 번째까지 되는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Q&A를 통해서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영 매니저님 꼭 Q&A 포함해달라고 하시네요. 예. 저도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예를 아, 예, 들어서 예. 네, 이렇게 뭐 특정한 걸 검색해서 나오는 거에서 그 제목만 쭉 따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 정적으로요? 정적으로, 저 위에 보면 URL이 혹시 바뀌나요? 네. 스토머치 음, 캔서라는 저 키워드로 아마 바뀔 것 같은데, 저걸로 한번 네. 요청을 써볼까요, 그럼? 네, 저걸 복사해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뭔가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뭔가 그러면은 데이터를 반환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일단 먼저 해보시죠. 네. 보면은 여기서 원하는 제목을 아까 하나 복사해서 검색을 해볼까요? 반환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네. 이거요? 네네. 그거를 복사를 하셔서 검색을 해보셔서 있으면은 가능하고요. 없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검색해? 계속 어, 계속 한 다음에 아웃풋에서 검색이요? 네. 아까 위에 저거 같은데요? 네. 그거, 거기요. 여기서요? 이게 끝인데. 아, 그게 끝이에요? 네. 아, 네. 그걸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이나 쭉, 네. 오른쪽으로 한번 쭉 슬라이드 해볼까요? 데이터가 더 들어있는지. 음, 그게 끝이면은 이게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뭐 다른 저기 동적인 액션이, 네. 로그인하라는 HTML이네요. 맞습니다. 음, 로그인이 필요해서 데이터를 안 음. 준다는 그런, 네, 말입니다. 이건 동적으로는 가능할까요? 예, 동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공유 중지할게요. 네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예, 마저 질문해 주실 분 예, 계실까요? 사투코딩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요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특정 몇 번째 영상까지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제목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뭐 랭스 타이틀 리스트가 이제 문자열을 잘랐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한 몇십 개 나오겠죠? 한 50개 정도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그럼 그거만큼 반복이 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5개로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5개까지만 잘라서 이제 추출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서 보시면은 응답 없음이 뜨네요. 메모리가 쌓여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혹시 정적 페이지도 아이프레임이 없는데도 클롤링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프레임이 없는데도 클롤링이 안 되는 경우 많죠. 그거는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거나 어떤 액션이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 정적인 방식으로 수집이 어렵거나 헤더 파일을 요구하거나 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헤더 파일을 요구하거나 요청을 아예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링크나 페이지 구조를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헤더 파일을 넘겨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초보자가 하기엔 조금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아, 예, 파파 회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몇 번째까지 수집이 가능한지 그 질문 주신 분뭐 5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맞아요. 솔루션을 구글 링으로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링크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네트워크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그 페이지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초보자가 하기엔 솔직히 어려워요. 네. 자, 이제 최근 이제 네, 4개 정도를 가져왔네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공백으로 인식이 됐고 4개 정도 가져왔고
이거를 6으로 바꿔주면은 5개 정도 가져올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최근 10개 영상의 제목, 뭐 5개의 제목, 이런 식으로 여기 뒤쪽에 있는 숫자를 바꿔가면서 이제 핸들링이 가능하십니다. 페이지 분석 팁이요? 아, 잠시만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5개, 최근 유튜브 제목 5개가 출력이 되죠.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잘리는 부분들. 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GPT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면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요. kmoc.kr은 로봇.txt를 찾기 어렵던데 찾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보통 robots.txt나 뭐 robot.txt나 로봇.txt 말고 로보트s.txt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kmmoc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kmmoc 보시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오네요 확실히. 뭐, 이러면 없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없으면 없는 겁니다. 예, 없으면 없는 거고요. 매튜님 감사합니다. 개수는 아래 부분에 렌을 레인지로 바꿔서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레인지로 바꿔서 하면 됩니다. 그 찰스님 그 페이지 분석 팁이요. 혹시 그 링크 올려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남는 시간에. 네. 페이지 분석 툴이나 웹 혹은 팁이 있다면 분석드립니다. 아, 링크 공유는 좀 어려우시구나. 네네. 나중에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문의 주시면은 네. 글 말고 사진도 가져올 수 있나요? 예, 사진 가능하십니다. 네, 정적 크롤러는 이미지 사진이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고요. 동적 크롤러에서 사진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페이지 분석 툴이요. 페이지 분석 툴, 뭐 구글 검색이나 GPT 뭐 이런 게 좋은데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페이지 분석 툴도 페이지마다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는 사실 개발자가 봐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개발자가 뭐 외주로 견적해서 보거나 그런 식으로 영상 크롤링 가능합니다. 네. 동적 크롤러로 영상 다운로드도 가져올 수 있고요. 글 말고 사진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네네. 눈에 보이거나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네. 동적 크롤러와 동적 크롤러의 독학하는 공부량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개발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뭔가 보시기에는. 뭔가 쉽게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하네요, 저도. 프론트앱이나 여러 크롤링 방식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맞아요. 여러 크롤링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주소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단톡방에 보시면 주소 나와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커뮤니티 주소 말씀하시는군요. 여기요, 여기. 여기에 지비터스 모든 발표 비디오들이 올라옵니다. 네. 동영상 크롤링하면 제 컴퓨터 용량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서버 쪽에 다운로드 하실 거면 서버를 따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뷰티풀 숲 설치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돼서 구글 해보니 뷰티풀 숲 프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어쩌지 되었는데 최신 버전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네네 뷰티풀 숲 4긴 한데 네. 최신 버전을 하는 게 좋죠, 일단은. 네. 혹시 크롤링 할 때 여러 크롤링 방법 중 종류와 빈도를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뷰티풀 숲 설치 모듈명이 틀리면은 설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pip install beautiful soup 4 이렇게 해주셔야 설치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크롤링 방법 중 종류와 빈도. 여러 부분이 조금 민감하긴 한데, 이제 공유가 가능한 선에서는 공유를 해드리고요. 근데 뭔가 저희 방에서는, 저희 클래스에서는 뭔가 그런 불법적인, 예를 들면 불법적인 노하우나 어떻게 해서 그 막아놓은 보안 정책을 뭐 우회해서 데이터를 긁을지, 이런 부분들은 공유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런 것들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최대한 동적 크롤러에서 이제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노코드 크롤링 툴들은 제한이 꽤 있는 거죠. 네, 꽤 있어요. 그 개발자들이, 노코드 툴도 결국 개발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사이트가 맞아야 수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추후에 공부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결국 긁으려면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주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쿠팡에 있는 제품 이미지와 제품 정보 등을 크롤링으로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한 걸까요? 일반인이 공부해서 만든다면 대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쿠팡, 쿠팡, 쿠팡 글쎄요. 잠시만요. 쿠팡은 혹시 크롤링 매주받을 경우에 금액적인 기준이 있으면 몇 가지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견적이 다 달라요. 뭐, 크몽에서 그냥 대학생이 알바하듯이 하는 견적이 있고, 아니면 진짜 기업으로, 좀 개인 사업자거든요. 개인 사업자의 기준이 있는데, 개발 난이도에 따라서 견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진짜 딱 데이터만 찍고 끝 하면은 뭐, 30만 원대에서도 처리가 가능한데, 보통 데이터만 찍고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건당 한 100에서 300 사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0에서 300 사이고 사이트가 많아질수록 더 견적이 다운되고요. 그래서 한 500개 정도에 3천만 원에 해본 적도 있고 아니면 사이트 한 개만 하더라도 이제 부가적인 그런 기능들에 따라서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동작 하나 들어가면 기본 100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데이터를 긁는 게 기본 이제 30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로그인 액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고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니즈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데이터만 찍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프로젝트를 들어보면은 글 작성까지. 네. 글 작성 정도면은 사이트 7개, 7개 정도면은 그래도 꽤 견적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따로 제 개인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상세한 상세한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쿠팡 제품 정보 크롤링. 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쿠팡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개발자가 워낙 많아서 변동성이 크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제가 알기로는 100 단위로 알고 있는데, 네. 무신사도 나쁘진 않죠. 근데 쿠팡보다는 무신사가 쉬워 보이네요. 파이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텍스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유 원하신다는 거죠? 요거 또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알집으로 해서 요 통째로 다 제가 알집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